자, 저는 참 아무 생각 없는 삼류 보수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요. 그렇다고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이 살인자다라고 말하는 이 비서실장 노영민이의 말의 행태가 이게 너무나 오만하고 못돼 처먹었다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 갔던 주동자들은 노영민을 즉각 고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8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어제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이제 국감을 했어요. 자, 일주일 연기해서 국감하는 국감장에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요, 김기춘 씨가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을 할 때 그 청와대 국감에 나가가지고요, 그 나이 든 노인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이 노영민이가 이게 도대체 국감장에 국회의원 앞에서 허가되지 않은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다.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들이다. 미친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얼마 전에 뭐 이빨이 많이 빠졌다더만은 이빨이 다 털리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딴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당시에 경찰이 차벽을 쌓은 데 대해서 야당 의원이 지적을 하자 광복절 집회는 성장률 0.5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영민이는 광화문 집회가 어떻게 성장률 0.5%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입증을 해보세요. 자, 광화문 집회를 해서 코로나가 번져서 다시 코로나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그래서 영업을 못해서 0.5% 내려갔다, 이런 논리를 구사할 건데요. 그런 억지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도 국민이에요. 집회한 사람이 못마땅하지만 국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집회했다고 살인자니 국가 성장률을 하락시킨 주범이니 이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요, 정말로 지금 이 간덩어리가 배밖에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비서실장이란 자, 비서실장은요, 청와대에 앉아서 청와대 돌아가는 일을 뒤에서 그냥 챙기는 일종의 정치인이 아니라 관리형 인물입니다. 원래 비서실장은요. 근데 대한민국은 비서실장이 다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서 그렇지요. 아무리 높아도 비서실장은 비서예요. 비서가 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황당하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어제 나왔는데 이 노영민이 물러가라고 그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지금 청와대 행진을 하고 난리를 쳐야지 조용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재인 재인 상승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이 버스를 밀어서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 소굴에 가둬 버렸다. 정부 입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미 나온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가둬서 감염 위험을 높여도 되냐 하니까 불법 집회에 참가한 사람을 옹호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며 말씀을 하겠다 이러면서 0.5% 하락 요인이고 광화문 집회 확진자가 600명 나왔고 7명이 광화문 집회로 7명 이상이 죽었다.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되어서 그 확진이 죽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7명이라고 숫자까지 카운트하고 있어요. 자,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 논리가 매우 황당한데요. 독감 백신 사망자가 88명이다. 근데 죽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말 거론하기도 포기했을 거고, 그래도 좀 항의를 한 사람이 88명인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독감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광화문에 확진자가 600명 나왔고, 그까진 들었어요. 그것도 정부 주장이지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7명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하나 물어봅시다. 똑같은 7명.
아니 했더라. 요양병원에 정부가 코로나가 만덕동 그 입구까지도 번졌는데, 그래서 동 단위로 최초로 이동 제한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요양병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전면 체크를 안 해가지고 9월달 10월달까지 한 달 사이에 9명이 죽었고, 한 방에서 7명이 죽어나가고, 일주일 사이에 5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 확인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독감 백신, 살인 백신으로 죽는 거는 괜찮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요양병원에 당연히 산재 검사를 해서 코로나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다 번져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일하는 사람이고 환자고 전부 다 감염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해 놓는 이 정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살인 정권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도둑놈을 옹호하는 거라고 거들었다는 거예요. 집회했다고 도둑놈 됩니까? 이것들이요, 말이 그냥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 그러니까 노영민이가 고함을 지르면서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이래 말했어요. 자, 집회 주동자들요, 도둑놈 되고 살인자 됐으니까요, 집회할 때 용기로 노영민이 고소하세요. 안 하면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버랜드 놀러 간 분도, 민노총 집회 간 분도 그러면 살인자냐 하고 박대출이 이야기하니, 거기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요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정회가 선포되고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왔겠죠. 소주도 한잔하고. 살인자라는 표현은 과했다고 생각한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그러면 초반에 중국인 입국 맞지 않은 사람들도 살인자냐라고 묻자 논리가 경강부회다, 광화문 집회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말로 못돼 처먹은 자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노영민이가 출석한 김에 또 다른 또 우스운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라고 한 말이 사실이냐라고 야당 의원이 물으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간에 청와대가 지금 이 윤석열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간접적으로 임기를 다 채하라는 문가리의 지시가 있었다, 이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고 누가 말했는지 이야기해봐라, 시간 장소를 이야기해라 하고 압박을 했고, 청와대도 뭐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어제는 또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영민에게 어제 야당 의원이 문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양정철이냐 임종석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 윤석열과 양정철이 가깝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양정철이가 등장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노영민이가 인사 관련된 사안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마라,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영민은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이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거다 하면서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고 요구한 걸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왜 높은 지지가 나오냐고 주호영이 물으니까 노영민이가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다, 조사를 빼달라는 총장 요청을 이해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요, 주호영이가 지금 윤석열이의 지금 여론조사 야권 대선 주자 1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직 동안에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불쾌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도 아니고 주호영이가 윤석열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좀 더 폭넓은 배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호영은
정치도 종합 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하다.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주호영이 말을 빌자고 하면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지금 주호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총장 퇴임 후에는 본인이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은 그런 선택이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자기 영역을 끝까지 고수하고 존경받는 국가적 원로가 필요하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지도 판사하던 사람 아니에요, 주호영이?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만두고 난 뒤에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지가 뭘 할 건덕지는 없어요. 자, 이 자들이 왜 이럴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결국 안철수와 금태섭이가 합칠 거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철수, 금태섭 합치고 또 다른 사람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동당의 후보들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문연대 만들어서 동당이 아닌 후보를 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붙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주호영이가 이런 말을 한 거는 김할배하고 둘이 의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호영은 정치적 보스가 김무성이에요. 김무성하고도 의논했을 거라고 봅니다. 친이 세력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을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도 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속 17, 18, 19 이래 가면 개헌이 사실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붙어볼 만하네. 그러면 계속 윤석열로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등장하는 부분이 야권에 별로 나쁠 게 없다고 보고 뭐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제 구체적인 후보로 등장하니까 윤석열이 지금 야권 내부의 개헌 세력에 물을 좁히는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선을 그어서 지지율을 또 좀 낮춰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작용했을 거라 보여요. 그러면 청와대가 지금 또 윤석열을 저렇게 노영민이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냥 말한 바 없다 하면 윤석열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윤석열을 안 좋아하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말을 거짓말했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겠어요?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면 윤석열이만 청와대 사칭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을 건데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은 청와대는 윤석열에게 임기를 실질적으로 힘을 빼놓고 이 시체로 끌고 가면서 야권에 던져줘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 지지율을 누르는 도구로 쓰는 부분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둘러싼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